그러니까 2028학년도는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내신의 허들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수시에 많은 기회가 열릴 거고요. 그러니까 미대 입시를 한 학생들은 수시를 꼭 염두에 두고 대학교 입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안녕하세요, 서현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대 입시 커뮤니티 석현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내신과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 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 되고요. 내신은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평가하는 내신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형 수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수능은 이제 문이과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사회, 그다음에 공통 과학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 미대 입시생들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공통 과목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미대 입시생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탐구 영역이에요. 탐구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대 입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을 위주로 보잖아요. 예. 근데 과학을 이제 안 보는데 통합 과학이 되면서 무조건 이제 그 과학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그 수능 최저와 이제 정시에서 들어간 이제 그 수능 성적이 될 텐데 뭐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미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서울대나 홍대 캠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시로 넘어가면은 이게 그 정시에서는 탐구 영역을 두 과목 반영하는 과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5등급제라는 얘기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석차를 9등급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되고 그다음에 11%까지가 2등급, 그다음에 23%까지가 이제 3등급이 되는 이런 구조고, 근데 이제 이번에 개편되는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까지가 1등급, 그리고 34%까지가 2등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등급 간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따기 쉬워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등급 간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위 등급 구간 안에 그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진입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신을 따기가 이제 훨씬 좀 수월하게 되지만, 반면에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신을 가지고 학생의 어떤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가 변별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소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홍익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면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2점 초중반 정도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5등급제에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5등급제로 대입해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한 1점 중반에서 한 1점 중후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점 중후반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보는 친구들이 되게 겁먹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5등급제 안에서 이제 어렵지 않은 내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9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2점 초중반을 받으려면 이제 11% 안에 들어가는 과목이 23% 안에 들어가는 과목 수보다 이제 많아야지 2점 초중반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1점 중후반은 10% 안에 들어가는 과목과 그다음에 34% 안에 들어가는 과목이 비슷하거나 34% 안에 드는 과목이 살짝 많아도 그 1점 중후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9등급제보다는 5등급제가 내신을 받기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수시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신의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원하기 쉬워진 게 맞아요. 그래서 수시 경쟁률이 분명히 늘어날 거고요. 예,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확대되고 지원자 수도 많아질 거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대입 제도의 개편의 핵심은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학생을 정량 평가하는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대학들은 이제 이런 서류나 면접 같은 정성 평가가 좀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대입 제도의 개편이 고교 학점제에 기반을 하고 있고 고교 학점제와 또 잘 맞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고교 학점제를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대학에서도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규모를 늘린다고 했었고요. 예. 그래서 모집 전형 그 모집 정원이 늘고 내신의 허들이 낮아지면서 지원자는 분명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제 이수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8학년도 미대 입시를 치르게 될 지금의 중3들, 그리고 또 절대를 재수하면 안 될, 절대 재수나 반수는 생각하면 안 될 2027학년도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는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내신의 허들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시에 많은 기회가 열릴 거고요. 그러니까 미대 입시를 한 학생들은 수시를 꼭 염두에 두고 대학교 입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걸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내신과 학생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2028학년도 모집 요강안은 이제 대학별로 이제 한 2026년 4월경에 이제 대학들이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출첵이 기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제 내신과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그거는 이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수능보다는 조금 더 학생부의 변별력이 커진다라고 보이고 있으니까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기부는 마감되면 끝이니까요. 꼭 마감 시기를 놓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천천히 준비를 시작해야 좋은 입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인터뷰 전문적인 시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